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법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승흠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술인 권리보장법 무엇이 달라지나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강의할 내용은요. 먼저 헌법이 명하는 예술가의 권리보호 법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보호 대상으로 예술인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 그리고 예술 활동의 범주도 확대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예술인 권리보장의 새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부재기구와 부재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헌법이 명령하는 예술가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이라는 점입니다. 그 헌법에서 보면요, 우리 재헌헌법에서부터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라는 이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술가가 이제 우리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술인과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헌법 제22조 2항에 보면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재헌헌법 때부터 있었어요. 1948년서부터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70여 년이 지난 동안에 예술가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마땅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법학계에서는 저작권법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그 지적 재산권만으로 예술인의 권리를 다 포괄할 수는 없다는 것은 명확하나 합니다. 이번에 예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이제는 우리 헌법에서 명하는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는 규정이 이제 드디어 그 실체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이 제정된 뒤로부터 1948년부터 73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헌법 조항이 비로소 완성되었다. 이라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 기본적인 이제 개념으로 예술인이라고 이제 규정했는데요. 이 예술인은 물론 헌법에서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술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그 예술가와 이 법에서 말하는 예술인은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술인은 기존의 예술인 복지법에 사실 규정이 돼 있었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예술인 복지법은 이제 복지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요구했었냐 하면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한다는 점 이외에 그 예술 활동이 증명된 것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술 활동이 증명이 되지 않거나 또는 할 수 없는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지금 막 데뷔하였거나 또는 예술 활동을 아직 하기 전에 교육을 받는 단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으신 분들은 예술인인지 아닌지가 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법에서는 예술인 개념을 정의하면서 예술 활동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예술인이 될 것이고요. 또 중도에 그만뒀다가 다시 또 활동을 시작해도 아직 예술 활동 증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서는 권리 보장의 대상으로서는 얼마든지 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이 전업 예술인이 되기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사람도 예술인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예술대학이나 예술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도 예술인의 범주에 포함되고요.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부터 훈련을 받는 연습생도 예술인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어져서 보호 대상으로 예술인의 범주가 확대되었다는 점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의 범주가 정해져야 됩니다. 뭐가 예술활동인가? 기존의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예술활동을 정의하면서 세 가지 개념을 사용을 했었어요. 하나가 그 창작, 그리고 실현, 그 다음에 기술 지원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법에서는 이 창작, 실현, 기술 지원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정하고 있는 것을 가져오면서
조금 더 이것을 더 확대시켰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예술 활동의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예술인의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해서 좀 포괄적인 좀 정의를 했었고요. 구체적인 영역으로 이제 창작, 실현, 기술 지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조금 뭐랄까 창작의 개념에서도 기존에 어떤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조금 문제가 되었던 기획이나 비평도 창작이냐라고 했을 때 기획과 비평하는 것도 이제 창작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실현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뭐냐면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연습하는 기관도 그 훈련하는 어떤 우리가 특정한 실현 활동을 하기 위해서 훈련도 하게 되는데 이런 훈련을 하게 되는 어떤 그 활동도 이제 예술 활동에 포함되느냐가 이제 조금 해석이 모호했었는데 이 법에서는 연습과 훈련도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서 그 예술 활동의 범주를 예술인 복지법에 비해서 상당히 확대했다라는 것도 또한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많이 논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술 교육 활동입니다. 예술을 가르치는 것도 예술 활동이냐에 대해서는 뭐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예술 활동의 범죄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예술 교육 활동을 이 법에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면 예술 활동과 예술 교육 활동 이렇게 이제 이원적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뭐 예술 교육 활동을 예술 활동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보호를 해야 될 영역에 있어서는 예술 교육 활동도 별도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법에서는 예술인 권리 보장의 영역이 세 영역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질 때의 어떤 과정과 많이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출발점은 이제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의 변화를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이라는 어떤 영역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예술인 권리 보장이 보다 심화되는 단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미래를 향해서 예술인이 보다 나은 어떤 그 지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술인의 미래를 위해서 직업적 권리를 이제 증진시키자 이렇게 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안이 이제 이런 세 단계를 걸쳐서 이제 법안이 구성되어졌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법을 규정하는 하나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 법에는 제2장에 이제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점이 규정되어 있었고요. 제3장에서는 바로 제가 이제 예술인의 미래라고 얘기하는 직업적 권리의 보장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장에서는 이제 아까 권리 보장의 심화라고 얘기했던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참고로 또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은 이제 하나하나 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이 또 하나의 좀 강의 꼭지로 설명드리고요.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중심에서 또 한 꼭지, 그다음에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에서 또 한 꼭지, 그리고 요 다음 장에 설명드릴 구제기구와 구제 절차의 한 꼭지에서 또 별도의 강의가 뒤에서 자세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간략히 말씀을 먼저 소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에서는 특히 이제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 지원 사업에서 어떤 차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를 이제 하고요. 특히 예술 지원 사업에서 그 예술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이 공정성을 침해하는 걸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서 이제 가장 중심점은 아마 예술인 보호 책임자 이제 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각 예술 지원 기관에서 예술인 보호 책임자를 두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 영향 평가를 또 지원 사업을 할 때마다 해야 된다는 게 규정돼 있고요.
특히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인데 예술인 조합이라는 어떤 형태가 들어와 있고요. 이 조합 활동을 또 방해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것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특히 예술 사업자나 또는 예술 지원기관 또는 예술 교육기관 어떤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피해 규제 기간을 우리가 이제 지정해서 보다 체계적인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들을 이제 구제를 지원하는 이러한 어떤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제기구와 구제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예술의 이제 권리 보장의 세 영역, 표현의 자유의 보장, 그다음에 직업적 권리의 증진, 그다음에 평등한 환경의 조성. 이제 세 가지가 권리 보장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침해가 발생했을 때 예술인 권리 보장의 침해 행위나 또는 성희롱 성폭력이 이제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이제 구제할 거고 이를 구제하는 이제 절차는 어떠한 기구가 작동할 거고 절차는 어떠하게 이제 돼 있냐가 이제 법의 그 다음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원회가 이 전체를 어떤 구제 기구의 핵심으로서 이제 위원회가 규정돼 있는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영역을 모두가 다루게 되고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분과위원회라는 형태로 표현의 자유의 보장, 직업적 권리의 증진, 성평등한 환경 보장이 이제 위원회 내의 활동을 이제 하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위원회는 이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지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분과위원회가 이제 묶어서 2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 업무를 하고 이 법 집행을 이제 해나갈 어떤 기구로서 예술인 보호관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예술인 보호관을 이제 지정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이제 구제 절차를 이끌어 나가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특히 우리가 이제 사건을 신고받았을 때 이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이제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구제 절차는요, 이제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단계가 있죠.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구로서는 예술인 당사자가 신고를 할 수도 있겠고, 침해 행위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또 예술 단체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법에서 새로 도입된 단체죠. 예술인 조합이 있는데, 물론 노동조합하고는 다른 겁니다만, 이 예술인 조합도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침해 행위나 권리보장 침해 행위나 성희롱 성폭력에 관련된 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조사는 예술인 보호관이 이제 주로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사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마지막에 의결을 합니다. 이제 분과의 의결을 거쳐서 본위원회가 의결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가 이제 의결을 하게 되죠. 그 의결을 받아서 이제 구제 조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시정 권고를 할 수도 있고 시정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이 시정 권고, 시정 명령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시정 명령이 나갔을 때 이제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 있게 되고요. 또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이제 중단하거나 또는 5년 이내에 이제 배제하도록 하는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이제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제 앞으로 각 영역별로 또 구체적인 강의를 요 다음 강의에 이어지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